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민서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거실을 바쁘게 오갔다. 그녀의 손길은 가벼웠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국에 있는 언니 은혜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이 그녀의 얼굴에 묻어났다.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남편 준혁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민서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최근 회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춘 상태였다.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 보니.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묻어나는 피로가 있었다. 그는 민서가 가방에 옷을 접어 넣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서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평소와 다른 반짝임이 있었다. 민서는 가방에 스웨터를 넣으며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응, 은혜 언니랑 진짜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낼 생각하니까 설레. 오빠는 괜찮지? 혼자 잘 지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말끝에 살짝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준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야 회사랑 집이 전부지. 잘 다녀와.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엔 끝없이 이어지는 엑셀표와 이메일이 가득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의 가방이 채워지는 소리, 지퍼가 잠기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평범한 이별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민서의 미소가 평소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았다. 너무 밝았다. 너무 완벽했다. 민서는 거실을 오가며 마지막으로 가방을 점검했다. 그녀는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확인한 뒤 다시 가방에 넣었다. 여권, 비행기표 다 챙겼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준혁은 그런 민서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어딘가 그의 직감을 건드렸다. 민서가 이렇게 설레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결혼한 지 7년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서의 밝은 에너지는 준혁에게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오빠 나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니까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 민서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는 소파로 다가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이 바빠도 건강 챙겨야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너도 비행기에서 잘 자고 언니한테 안부 전해줘.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민서와 함께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민서는 곧 잠이 든 듯 고른 숨소리를 냈다. 하지만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민서의 숨소리가 뒤섞이며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민서가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은혜와 민서는 자매처럼 가까웠고 민서가 가끔 미국에 가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민서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리고 급하게 결정된 여행. 모든 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준혁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빠 나 언니랑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올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언니랑 즐거운 시간 보내. 준혁은 운전대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맴돌았다. 공항에 도착해 민서가 체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손을 흔들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혁은 민서가 은혜와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장면은 어딘가 흐릿했다. 민서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계속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지만 그의 생각은 민서에게로 향했다. 별일 없겠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허공에 맴돌았다. 민서의 가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 그녀가 공항에서 보인 지나치게 밝은 미소 그리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던 순간. 모든 게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다. 집에 도착한 준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없는 집은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소음만 더할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몇 분 뒤 민서의 답장이 왔다. 응, 오빠. 지금 언니 만나러 가는 중이야. 걱정 마. 메시지 끝엔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었다. 준혁은 그 하트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준혁은 민서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그녀가 없는 베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민서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은혜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엔 자꾸만 다른 그림이 떠올랐다. 민서의 미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준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는 민서의 책상에 놓인 다이어리를 무심코 펼쳤다. 그녀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은혜 언니 집 주소, 비행기 시간, 가방에 넣을 물건 리스트. 평범한 메모였다. 하지만 그 아래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T와 함께. T가 누구지?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이어리를 덮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꿈속엔 민서의 미소와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다.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 메릴랜드 외곽에 자리 잡은 은혜의 집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2층 주택이었다. 붉은 벽돌 외관과 넓은 마당,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이 집을 아늑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공항에서 은혜를 만나자마자 환한 미소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언니,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도 마주 웃으며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야, 너 이렇게 들떠 있는 거 오랜만에 보네. 비행기에서 안 피곤해? 은혜의 말투엔 다정한 장난기가 묻어났다. 두 자매는 은혜의 SUV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단풍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 못 보잖아. 언니 여기 진짜 너무 예뻐.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자유로움으로 반짝였다. 은혜는 운전대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여기 와서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풍경이야. 가을 되면 더 좋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근데 민서야, 진짜 괜찮은 거지? 준혁이랑 별일 없지? 민서는 순간 멈칫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응, 그냥 뭐 잘 지내지. 오빠 바빠서 정신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낮아졌다. 은혜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더 캐묻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여기 와서 좀 풀어. 우리 재밌게 놀자.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엔 어딘가 숨겨진 긴장감이 있었다. 은혜의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따뜻한 나무 향과 은혜가 좋아하는 제스민 디퓨저 냄새로 가득했다. 거실엔 커다란 창문이 있어 마당의 단풍이 그대로 보였다. 민서는 신발을 벗으며 감탄했다. 와, 언니 집 진짜 예쁘다. 영화 속 같아. 은혜는 웃으며 주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와인 한잔 할까? 여행 왔으니 좀 풀어야지. 그날 밤 두 자매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의 눈빛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생기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나 진짜 여기 와서 숨통 트이는 기분이야. 서울에서는 뭔가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거든. 그녀의 말엔 진심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은혜는 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가끔은 이렇게 멀리 떠나와야 자기 자신을 찾는 기분이 들지. 근데 준혁이는 진짜 괜찮은 거야? 너 표정이 좀 달라 보여. 민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뜸을 들였다. 뭐 그냥 결혼 생활이 원래 다 그렇잖아. 익숙해지다 보면 좀 무뎌지고. 그녀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은혜는 더 파고들지 않고 화제를 바꿨다. 알았어, 그럼 여기선 그냥 즐기자. 내일 근처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을 구경도 할까?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언니랑 같이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 하지만 그 시각 은혜의 집 2층 방에서는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서의 내연남 태연이 조용히 짐을 풀고 있었다. 태연은 30대 후반의 건축 디자이너로 민서와는 1년 전 프로젝트 모임에서 만난 뒤 비밀스러운 관계로 발전했다. 그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엔 날카로운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은혜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준혁에 대한 오래된 반감 때문에 이 계략에 동참했다. 태연이 계단을 내려와 거실에 들어서자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왔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응, 다 정리했어. 은혜, 나도 와인 한 잔 줘. 그의 말투는 가볍고 자연스러웠다. 은혜는 주방에서 잔을 하나 더 가져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자, 우리 셋 다 모였으니 제대로 즐겨보자. 민서, 태연, 여기선 그냥 마음껏 행복해.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 소리엔 어딘가 날카로운 비밀이 얽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대화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민서는 태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기 있으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잊혀져. 서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다 사라졌어. 태연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여기선 우리만의 시간이야. 아무도 방해 못해.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은혜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조심해야 해. 준혁에게 안 걸릴게. 민서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언니. 오빠는 바빠서 정신없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를걸.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목소리엔 미세한 불안이 스쳤다. 태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계획 잘 짰잖아. 여기서 며칠 푹 쉬고 돌아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대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민서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 비밀의 무게가 그녀를 조금씩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와 태연은 은혜가 마련해준 2층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은혜는 1층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민서를 위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을 껐다. 집은 고요했고 창밖으론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민서와 태연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지만 그들의 꿈속엔 각기 다른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서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고 태연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했다. 은혜의 집은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 인천공항은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준혁은 그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착 로비로 들어섰다. 민서는 보안 검색대를 빠져나오며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 밑엔 피로가 살짝 묻어났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피곤해 보이네. 비행기에서 못 잤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조금. 근데 언니랑 너무 재밌게 놀아서 괜찮아. 오빠 보고 싶었어. 그녀는 준혁의 팔을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름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차 안에서 민서는 미국에서의 일정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언니 집 근처에 호수 있었는데 거기서 산책하면서 사진 엄청 찍었어. 아, 그리고 언니가 만든 파스타 진짜 맛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 넘쳤고 손짓은 활기찼다. 준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놀다 왔네. 언니한테 안부 전해줬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호수와 단풍 은혜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 속 민서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준혁의 눈엔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말했다. 사진 예쁘게 나왔네. 나중에 같이 보러 가자 언니 집. 집에 도착해 민서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집이 최고야. 샤워하고 좀 쉴게. 그녀는 가방을 거실에 두고 욕실로 향했다.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고 옷가지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호기심에 끌린 그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화장품과 옷들 사이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남성용 피임 기구였다.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리며 가방을 다시 덮었다. 민서가 샤워하는 동안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혁은 평온한 척 물었다. 미국에서 별일 없었지? 민서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대답했다. 응, 진짜 최고였어.
언니랑 매일 웃으면서 시간 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진짜 언니랑만 있었어?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민서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오빠 뭔 소리야? 나 진짜 언니랑만 놀았어. 그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고른 숨소리가 침실을 채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가방에서 발견한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지? 민서가 설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처럼 그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혁은 그녀의 휴대폰을 슬쩍 보았다. 비밀번호를 알았기에 잠금 해제는 쉬웠다. 메시지와 사진을 훑어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다. 은혜와의 대화, 평범한 일상 사진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다. 며칠 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다. 아내의 행동을 알아봐 주세요. 최근 여행 갔던 거 뭔가 이상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탐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기본 정보 주시면 바로 조사 시작하죠. 증거가 필요하시면 사진과 보고서로 드릴게요. 준혁은 민서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미국 여행 일정을 전하며 말했다.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의 첫 보고서는 일주일 뒤 도착했다. 준혁은 회사에서 몰래 파일을 열었다. 민서가 자주 만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태연, 건축 디자이너로 민서와 같은 프로젝트 모임에서 만난 인물이었다. 보고서엔 그들의 만남 장소, 시간, 그리고 대화 내용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연 이 사람이 T인가? 그는 다이어리에서 본 T와 함께라는 메모를 떠올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었다. 민서와 태연이 미국행 비행기를 함께 탄 기록. 2장의 티켓, 같은 좌석 번호. 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탐정에게 전화해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더 알아봐 주세요. 이 남자가 누군지, 민서와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탐정은 담담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미행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회사 동료들이 웃으며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 좀 바빠. 먼저 가. 동료들이 떠난 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민서와 태연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사진 속 민서는 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준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집에 들어오자 준혁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는 부엌에서 밥을 먹으며 물었다. 민서는 테이블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랑 똑같지. 오빠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바빠.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포크를 꽉 쥐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자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준혁은 민서가 잠든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 태연의 이름, 모텔 사진, 그리고 민서의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서의 가방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다. 피임기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서야, 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는 가방을 덮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의 밤은 깊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늦가을의 서울은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후고 지나갔다. 준혁은 탐정과 함께 태연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가운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태연의 아파트 현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 뒤 민서가 태연의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혁의 눈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저기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혁이 미리 민서의 핸드백에 설치한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들리는 민서와 태연의 대화를 탐정 김수연은 조수석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며 녹음하고 메모를 적었다. 지금 태연 씨와 민서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대화 녹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혁은 이를 악물며 기다렸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어폰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태연아, 미국에서 진짜 행복했어. 그때가 계속 생각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준혁에겐 비수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은혜 씨 집에서 우리 셋이 와인 마시던 거 진짜 꿈 같았지. 준혁이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어.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빠는 바빠서 정신없어. 근데 가끔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해.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의심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탐정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 사진, 그리고 여행 기록까지. 법적으로도 강력한 자료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민서가 들어간 아파트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더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을 계속했다. 민서와 태연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쩔 건지 생각해 봤어? 준혁이랑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너랑 있는 게 행복해. 근데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진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미세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태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 행복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은혜 씨도 우리 편이잖아.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은혜마저 이 배신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몇 시간 뒤 민서와 태연이 아파트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탐정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서가 태연의 팔을 잡고 웃는 모습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탐정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진이면 상간남 소송에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변호사 만나야죠. 이혼 그리고 태연을 고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준혁은 서울 도심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이정민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탐정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대화 녹음, 사진, 비행기 티켓 기록까지.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이정민은 차분히 설명하며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민서 씨와의 대화, 법정에서의 대면 준비되셨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태연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은 민서 씨를 상대로 진행할게요. 추가 자료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거실에 앉아 민서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코트, 책상에 놓인 다이어리,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행 가방.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쳐 티와 함께라는 메모를 다시 보았다. 태영, 그는 이름을 작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다. 오빠, 나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서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너 미국에 진짜 혼자 갔어?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서는 순간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지. 오빠, 또 그 소리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럼 가방에 있던 그건 뭐야? 남자 피임 기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났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연이 누구야, 민서? 너 미국에 그 남자랑 갔지? 민서는 뒷걸음치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진짜 언니랑 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준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비행기 티켓, 너희 대화, 모텔 사진까지. 민서는 숨을 멈춘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다. 준혁은 그녀를 외면하며 말했다. 변호사 만났어. 소송할 거야. 너랑 태연 둘 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준혁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거짓으로 물들어갔다. 소송의 서막이 열리며 그는 배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서울의 겨울은 매서운 한파로 뒤덮여 있었다. 법정의 나무 벤치에 앉은 준혁은 손을 깍지 낀 채 판결문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
민서와 태연의 배신, 은혜의 공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변호사 이정민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준혁 씨, 증거가 워낙 확실했으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긴장 풀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며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민서와 태연에 대한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 대해 원고 준혁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결문은 간결했지만 준혁의 가슴에 무거운 울림을 남겼다. 민서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태연은 상간남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다. 민서는 법정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준혁을 바라보는 대신 바닥만 응시했다. 태연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준혁은 판결문을 들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끝났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법정을 나서며 이정민이 준혁에게 말했다. 잘 끝났습니다. 위자료도 제법 나왔고 이제 새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그는 민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뒤엔 태연과의 웃음소리, 은혜의 집에서 보낸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겹쳐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차로 향했다. 며칠 뒤 준혁은 은혜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민서의 언니로서 가족으로서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탐정 김수연에게 전화해 은혜의 배경을 조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은혜 씨가 왜 민서와 태연의 일을 도왔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수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수연의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은혜가 민서와 태연의 관계를 도운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몇 년 전 은혜가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며 준혁에게 큰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당시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그때 은혜 씨가 꽤 화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김수연이 전화로 덧붙였다. 은혜 씨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은혜 씨가 준혁 씨를 원망하며 민서의 불륜을 묵인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복수심이었어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전부였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가족 간의 신뢰가 이렇게 얄팍한 이유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준혁과 마주치지 않으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거실에 놓인 그녀의 메모는 간단했다. 오빠 미안해. 잘 지내. 준혁은 메모를 읽고 손에 쥐었다가 구겨버렸다. 민서의 향수 냄새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창문을 열어 그 냄새를 날려버렸다. 며칠 뒤 그는 민서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은혜의 집으로 갔고 태연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 나갔다.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아, 요즘 좀 어때? 소송 끝났다고 들었는데. 준혁은 맥주잔을 들며 씁쓸하게 웃었다. 뭐 끝났지. 이제 좀 홀가분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딪혔다. 그래, 새 출발이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 준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그래, 새 출발해볼게.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서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다. 집은 깨끗했지만 공허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그랬어? 돈 때문이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민서와의 결혼, 은혜의 배신, 태연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준혁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